버라이즌이 노키아하고 에릭슨 장비를 사용하는데 노키아가 빠지고 이제 삼성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삼성 점유율이 10% 위치였는데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고, 그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 에릭슨과 삼성전자 2파전으로 점점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노키아가 점점 이쪽에서 좀, 특히 중국 쪽에서도 조금씩 배제되고 있어서 노키아 비중이 높은 장비주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노키아가 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랑 전자공시 한번 찾아봤는데 5G 통신 장비주 관련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주요 뭐 종목들하고 매출처가 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한 번씩 다 봤는데 그 매출처 비중 나온 거는 KMW만 공시를 해놨더라고요. 다른 회사들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이 주식 이 전자공시 하시는 그 각 기업체 있으시면 KMW처럼 이렇게 각 매출처 비중도 좀 올려주시면 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KMW는 제가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니까 확실히 요새 좀 주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키아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노키아가 무려 58%. 이 반기 보고서 기준에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높은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노키아가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에리슨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좀 앞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자공시에는 KMW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수출 공개해놨기 때문에 혹시 뭐 5G 장비 투자하신 분들은 각각 회사에 한번 전화해보셔가지고 네. 주식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화하면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비밀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이제 비밀 이제 그게 가르쳐 주 왜냐면 2015년도인가요? 뭐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제 3자 뭐 그런 거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되게 보수적으로 하더라고. 아예 안 보냐고 저도 네. 통화해 보면 전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시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준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KMW는 전자공시 아예 공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KMW는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 대표 업체가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딱 공개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라고 해서 뭐 다른 회사랑 뭔가 또 비밀 유지 계약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해주는 게 좀 투자자 오히려 또 보호 차원에서도 좀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걸 또 명확히 아셔야 이런 기사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보고 5G 내가 뭘 선택할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비에 안 걸리려면 그냥 성실하게 계속 공시해 주는 게 네, 최고죠. 공시가 공시는 뭐 그런 그거 아예 없애버리는 공공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 제가 좀 KMW는 안 좋게 말씀드렸죠. 이건 팩트니까. 근데 KMW가 이렇게 공시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주주분들 위해서도 네. 상당히 좀 좋게 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 보고서 중에서는 이제 그 요새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는데 9월달 전기차 이제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메리츠증권의 이제 주민우 연구원님 자료 좀 참고해가지고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9월달 이제 전기차 판매는 역대 역시 뭐 최대 75% 증가를 했고요. 유럽과 중국이 역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전체 이제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 비중 이제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이 이제 주요 뭐 4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4개 회사, 이 4개 나라의 친환경차 판매량을 보면 전체 자동차 중에서 6.6%라고 합니다. 지금 9월달에 판매된 게. 그러니까 이제 10%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제 좀 시작이다. 아직까지는 뭐 대중화되려면 좀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유럽 쪽에서는 일단 그 LG화학이 납품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ID3가 7월달에 104대가 판매됐는데 9월달에 무려 8,300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폭스바겐 쪽이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었고, 르노의 이제 Z5이라는 이제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 3인데 이게 무려 11,000대, 이 둘 다 지금 LG화학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유럽 쪽에서는 LG화학 배터리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9월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은 지금 55% 급증을 했는데 LG화학이 무려 256%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398%, 삼성 SDI가 86%, CATL이 58%, 그리고 유일하게 파나소닉은 역성장을 했습니다. 11% 감소하면서 일본의 파나소닉만 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민의 연구님 쓰신 이제 자료 보니까 최근 이제 대규모 리콜 때문에 일회성 비용 이제 우려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전기차 보고
확대라는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또 과거의 ESS 화재 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을 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결론만 나면 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1년 이제 최대 수주전이 폭스바겐의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프로젝트인데 그게 20조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데 이제 내년도에 최대 수준이 펼쳐질 텐데 LG, SK, CATL이 이미 예전에 한번 공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삼성도 이번에 뛰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4파전 양상으로 좀 갈 거라고 하는데, 내년에 폭스바겐 손을 또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 신규 공급사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가 요즘에 원통형 배터리 개발 얘기 나오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3사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좀 아쉬웠던 게 그 장이 좀 급락했지만 사실 삼성 SDI도 올랐고 중국의 CATL이나 BYD라든가 이런 중국 기업들 막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2차 전지 회사들이. 근데 좀 안타까운 건 LG화학이 뭐 물적분한 이슈 때문에 혼자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회사 주가가 굉장히 센 거 맞는데 한국 기업들이 그 수혜를 못 받는 거는 좀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권순호 기자님이 좀 오셔서 수소차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전기 수소차 20조 원 투자 얘기하셨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좀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이에 또 코스닥이 하락. 예, 시장이 좀 왜 코스피, 코스닥보다 안 좋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게 개선되려면 어쨌든 이번에 대선도 끝나야 되고 양도세 이슈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자체는 그렇게 뭐 우려하실 만한 지금 아직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뭐 물론 매도는 하지만 오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1조 판 거에 비해서 매도 규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이라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현재 한 244억 정도 오히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큰 영향을 줄 만한 뭐 수급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래도 뭐 일정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예, 표 좀 보여주시면요. 이번 주 일정은 오늘 뭐 중국의 10월 차이진 제조 PMI 지표가 발표되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마 이번 주에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오늘 강정 그 결과 오늘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네, 그러면 뭐 얘기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 내일 이제 미국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월 4일이죠. 대통령 선거가 상원 하원 선거까지 다 열리니까 지켜보시고요. 11월 4일 날은 이제 국회 과기부에서 구글이 이제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강제하는 걸 방지하는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터넷 업체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위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상장 폐지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1월 4일 날. 좀 지켜보시고, 그날 이제 하이닉스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했고요. 다음 날은 미국 FMC 역시 중요하고, 중국의 사실 이게 금요일 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N2그룹이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홍콩 상하이 과창판에 동시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수급상 거기에 이제 청약한다고 뭐 청약도 팔고, 근데 청약했다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막 그 거기도 1조 넣는데 뭐 한 2주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니 뭐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오겠죠. 돌아오는데 1조 넣어가지고 1조로 지금 청약 받았어. 그럼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환불 뭐 우리 한국과 비슷하다면 환불 받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엔트그룹이 지금 이렇게 되면 시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무려 300조, 400조 가까이 된다고 아주 하죠. 잡아 먹으니까. 그럼 이제 지수에도 이 특정 지수에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이제 패시브 자금도.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했다는 얘기도 좀 있고, 어차피 그 지수 편입되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매를 좀 맞긴 맞아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냥 미리 매를 맞은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하더니 기분이 확 네. 옛날에 맞아.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가 참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중국 그런 이제 수급 이벤트 생기면 항상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운매를 때려버리니까 좀 금요일날도 그런 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하실 건 이게 이번 주 한 며칠 정도 외국인이 계속 대량으로 던지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건 던지진 않아요. 지금 오전처럼
치열해 보니까 여기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이쪽이고 난 이쪽. 그 중간에 뭐지 이게 막 눈에 보이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바이든 수혜주다 이거에 베팅하는 거 솔직히 반대긴 한데 네. 아니 그게 사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누가 될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사실. 아 우리 영철이 보니까 트럼프인 거 같네 보니까. 아니 저는 바이든 쪽에. 근데 왜?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100%면 하겠죠. 네. 근데 하고 확인하고 해도 전 듣지 않는다고 저는 아 생각해요. 확인하고. 네, 전혀 듣지 않.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또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당일날 한번 주가 급락할 수가 있으니까 모멘텀 소진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한다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냐? 유시대 과거에 유물이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거든요. 방향은 명확해요. 근데 트럼프가 가고 트럼프 된 싶다. 다음에 한 2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떡나게 해가지고요. 한번 차트 보시면 참혹했어요.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때 4년 전하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특히 뒤에 유럽이 받치고 있어가지고 유럽, 중국 이쪽도 있어서 저는 트럼프가 그냥 물론 이제 이 바이든보다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 자체는 그냥 그쪽이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트럼프 된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진 않고 그 역으로 바이든이 되면 저는 오히려 신재생 팔아야 된다고 그냥 단기로 이벤트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역별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중장기는 나중 문제고 왜냐면 주가 급등할 거기 때문에. 여튼 증권 이 분석하는 분들은 참 복잡해. 아니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긴 그래. 이게 오히려 바이든 되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신재생에 붙어버려요. 근데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근데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는 뉴스에 팔아라 그러잖아. 네. 정보에 사고 뉴스에 팔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 미국 주식 안 그렇더라고. 미국 주식 보니까 뉴스 딱 나오면 좋은데?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맞아요. 이렇게 한국 주식은 어떻게 이벤트에 되고? 좀 반응을 좀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그 빅히트 얘기만 한번 해드리면 네. 빅히트가 사실 거의 지금 공모가까지 왔잖아요. 지금 참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실망 많이 하실 텐데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기업 가치가 뭐 좋거나 나쁘고를 떠나서 수급 앞에 장사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급락한 가장 큰 배경은 오늘 한 분이 또 애널리스트 분이 뭐 보고서 썼던데 결국 오버행 이슈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전에 투자했던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지금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상장이 다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전화우성지가 160만 주 정도 상장이 됐고 그 중에 반이 88만 주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1년 동안 보유해서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이 재무적 투자자 물량이 한 217만 주 정도 된대요. 합치면 300만 주가 넘어 이게 8.6% 비중인데 이건 그냥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이 이 보유한 가격대가 되게 천차만별인데 가장 싼 게 2,100원